전세 산다고요? 아니, 요즘도 그런 집이 있나? 어머님, 저희 아직 전세 살아요. 순간 젓가락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짧았는데 식당 안 공기가 갑자기 싸해지더라고요. 강남 한정식집 룸 안. 방금까지 웃던 얼굴들이 동시에 굳었어요. 제 딸 수진이는 손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예비사동 강 여사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죠. 차가운 미소였어요. 아, 전세. 그 말투 참 묘했어요. 무시하는데 대놓고는 아니고 사람 기분 제일 더럽게 만드는 방식 있잖아요. 옆에 앉은 사돈 남편도 헛기침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힘들죠 뭐. 근데 그 뒤가 문제였죠. 근데 우리 민호는 청담동 아파트 증여받았거든요. 수진이 얼굴이 굳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만 마셨고요. 아내는 괜히 냅킨만 접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강 여사가 제 아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더라고요. 사모님은 어디 사세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저희는 포항 쪽에 작은 아파트 하나 있어요. 아, 지방. 그 한마디. 정말 별거 아닌 단어인데 사람을 순식간에 작게 만들더라고요. 핏대선 얼굴로 참는 아내가 보였어요. 수진이는 눈치 보느라 입도 못 대고 있었고 예비사위 민호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웃고만 있더라고요. 그 웃음이 참 이상했어요. 말릴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 얼굴. 저는 그때 이미 느꼈어요. 아, 이 결혼 큰일 나겠구나. 잠시 뒤 음식이 들어왔어요. 전복죽, 갈비찜, 한우구이. 비싼 음식 냄새가 방 안에 퍼졌는데 이상하게 밥맛이 없더라고요. 강 여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근데 혼수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수진이가 움찔했어요. 아내도 저를 슬쩍 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죠. 애들 힘들지 않게 적당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당히가 어느 정도예요? 웃으면서 묻는데 눈빛은 전혀 안 웃고 있었어요. 서늘한 눈빛, 사람 속 뒤집는 눈빛 있잖아요. 저는 그냥 넘기려 했어요. 근데 강 여사가 계속 몰아붙였죠. 민호 아버지가 병원장이라 체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여자 쪽에서도 강남 전셋값 정도는 해오던데. 그 순간 수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어머니. 근데 강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뭐 없는 집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웃더라고요. 아주 환하게. 근데 전세 사신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제 아내 손이 떨렸어요. 젓가락 끝이 덜그럭거렸죠. 저는 천천히 물컵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강 여사를 똑바로 봤죠. 사돈. 제 목소리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돈 이야기 그만하시죠. 강 여사가 피식 웃었어요. 왜요? 불편하셨어요? 애들 결혼 이야기하러 온 자리 아닙니까? 맞죠? 그러더니 몸을 뒤로 기대더라고요. 근데 결혼도 결국 금 맞춰야 오래 가요. 그 순간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아내는 고개를 푹 숙였고 저는 천천히 숨 들이켰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심했어요. 솔직히 민호 정도면 더 좋은 집안도 가능했거든요. 민호는 여전히 웃고만 있었어요. 말리지도 않았어요. 제 딸이 그 자리에서 어떤 기분인지 전혀 신경 안 쓰는 얼굴. 그때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호 오빠 뭐라고 좀 해봐. 근데 민호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원래 좀 현실적이야. 순간 아내가 결국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툭 식탁 위로. 강 여사는 그걸 보고도 휴지를 안 건넸어요. 오히려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죠. 괜찮으세요? 그 말이 더 잔인했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산서를 집어들었죠. 강 여사가 웃더라고요. 어머 사돈. 저희가 내야죠. 됐습니다. 아유 괜찮은데. 저는 카드 꺼내며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내죠. 강 여사가 카드 보는 순간
표정이 아주 잠깐 변했어요. 딱 1초. 근데 바로 웃더라고요. 블랙카드 쓰시네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었으니까. 계산 끝나고 밖으로 나오는데 수진이가 울면서 제 팔 붙잡았어요. 아빠 미안해. 저는 딸 머리 한번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민호를 봤죠. 자네. 네. 결혼하면 평생 저런 식으로 살게 될 거야. 민호 표정이 굳었어요. 근데 강 여사가 먼저 끼어들더라고요. 사돈 지금 협박하세요? 저는 웃었어요. 아주 천천히. 차가운 미소. 아니.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확인한 겁니다. 강 여사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무도 몰랐어요. 제가 이미 민호 아버지 병원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집이 지금 겉보기랑 다르게 빚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수진이가 방문 닫고 한참 울었어요. 아내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저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물었죠. 손이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서, 아니, 정확히는 내 딸이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게 견딜 수 없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늦은 밤이었죠. 액정에 뜬 이름, 김태성 변호사. 저는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수화기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죠. 자료 다 나왔습니다. 그래, 병원 부채 심각합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베란다 창문이 덜컹거렸죠. 저는 말없이 담배를 껐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아들 명의로 빼돌린 건? 잠시 침묵. 곧 변호사가 낮게 말했어요. 그것도 확인됐습니다. 순간 제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서늘하게, 아주 서늘하게. 그래요? 멀리서 수진이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을 한번 바라봤죠.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어요. 그 집, 이번 주 안에 끝냅시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식탁 위엔 국이 식어 있었죠. 아내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이었고 수진이는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휴대폰 진동만 계속 울리더라고요. 민호였어요. 수십 통? 근데 수진이는 안 받았죠. 저는 조용히 신문만 넘기고 있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아내가 참다 못해 묻더라고요. 당신 어제 왜 그런 말 했어요? 무슨 말? 끝내자고 마음먹은 사람 같았어요.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대신 김치를 한 점 올렸죠.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수진이 저 집 보내면 죽어요. 아내 손이 멈췄어요. 설마 그렇게까지. 사람 무시하는 건 습관이야. 짧게 말했죠. 결혼하면 더 심해져. 그때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애가 웃고 있었어요. 억지로. 아빠 나 괜찮아. 그 웃음이 더 아팠죠. 저는 조용히 의자를 빼줬어요. 수진이는 앉자마자 휴대폰을 뒤집어 놨어요. 민호 이름 안 보이게. 그러다 결국 입 열더라고요. 민호 오빠가 어머니 원래 성격 그렇대. 아내가 얼른 맞장구 쳤어요. 그래, 어른들끼리 조금 오해한 거지. 근데 저는 딸 얼굴만 봤어요. 수진이는 계속 손톱만 뜯고 있었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그러잖아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나 결혼하면 아빠 엄마 무시당하는 거 계속 봐야 되는 거지? 그 순간 아내 눈물이 또 터졌어요. 저는 대답 대신 물컵을 밀어줬죠. 수진아, 응, 결혼은 버티는 게 아니야. 조용히 말했어요. 편해야 돼. 수진이가 결국 고개 숙였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더라고요. 그렇게 오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점심쯤 민호가 직접 집 앞으로 왔죠. 검은 외제차 세워놓고 양손에 과일까지 들고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내는 흔들렸어요. 그래도 와준 정성은 있잖아. 근데 저는 창문으로 민호 얼굴만 가만히 봤어요. 초조한 얼굴.
근데 진심으로 미안한 사람 얼굴은 아니었어요. 자기 상황 꼬일까봐 불안한 얼굴. 잠시 뒤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 띵동. 수진이가 움찔했죠. 저는 직접 문 열러 갔어요. 민호가 바로 허리 숙이더라고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들어오지 말게. 민호 표정 굳었어요. 아버님, 할 말 여기서 해. 복도 공기가 싸늘했어요. 민호는 애써 웃더라고요. 엄마가 말이 좀 심했어요. 좀, 제가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자네는 그게 좀으로 들렸나 보네. 민호가 급히 말했죠. 수진이 사랑합니다. 그 말 듣는데 이상하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사랑한다는 놈이 자기 부모가 여자 무시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저는 벽에 기대며 물었죠. 결혼하면 분가할 건가? 민호 눈이 흔들렸어요. 그건 아직 부모랑 같이 살 거지? 네. 혼수는? 민호가 입 다물었어요. 끝이었죠. 대답 못하는 순간 이미 답 나온 거예요. 저는 고개 끄덕였어요. 됐네. 그리고 문 닫으려 했죠. 그때 민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힘듭니다. 문틈 사이로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어요. 엄마 뜻 거스르기 쉽지 않아요. 저는 그 말 듣고 한참 민호를 봤어요. 핏대 선 얼굴로 울먹이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안쓰러웠어요. 왜냐면 결혼하면 그 힘든 걸 제 딸한테 넘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낮게 말했죠. 그래서 내 딸이 대신 참아야 하나? 민호 입이 멈췄어요. 복도에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더니 누가 내리더라고요. 강 여사였어요. 하이힐 소리 또각또각 울리면서 다가왔죠. 명품백 들고 선글라스 올린 채 아주 당당하게. 어머, 여기 계셨네. 민호 얼굴 하얘졌어요. 엄마 왜 왔어? 강 여사는 저를 보자마자 웃었어요. 사돈 너무하시네. 저는 대꾸 안 했어요. 근데 강 여사, 갑자기 목소리 낮추더라고요. 우리 민호 기죽이는 거 아닙니다. 아들이 의사인데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 꼬이면 안 되잖아요. 순간 제 손등 핏줄이 올라왔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말이었어요. 솔직히 집안 차이 나면 노력이라도 해야죠. 문 안쪽에서 듣고 있던 수진이가 결국 나왔어요. 얼굴 새하얗게 질린 채 어머니 그만하세요. 강 여사가 비웃더라고요. 너도 현실 봐야지. 그리고 명품백에서 서류 하나 꺼냈어요. 툭! 제 손에 밀어 넣더라고요. 혼수 리스트예요. 저는 펼쳐봤어요. 강남 전셋값 지원, 벤츠 SUV, 5억 현금 예단. 순간 웃음이 나왔어요. 허탈해서 강 여사가 제 표정을 보며 말했죠. 못하시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도 시간 낭비는 싫거든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죠. 그만하세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애가 몸을 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눈물 범벅된 얼굴로. 왜 자꾸 우리 부모님 무시하세요? 강 여사가 정색했어요. 버릇없이 짝! 순간.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강 여사 손이 올라갔고 수진이 뺨이 돌아갔어요. 안에 비명 터졌죠. 수진아. 민호도 놀라서 달려왔어요. 근데 이미 늦었어요. 수진이 입술 옆이 찢어졌거든요. 피가 맺혔어요. 아파트 복도 조명이 싸하게 흔들렸죠. 저는 천천히 딸 얼굴을 돌려봤어요. 붉게 부은 뺨, 떨리는 어깨, 그리고 강 여사를 바라봤죠. 서늘한 눈빛으로 아주 천천히. 지금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 딸 때린 겁니까? 강 여사가 순간 움찔했어요. 근데 곧 턱 들더라고요. 어른한테 대드니까 교육한 거죠. 그 말 끝나자마자 저는 휴대폰 꺼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죠. 강 여사가 비웃었어요. 경찰 부르시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니, 잠시 뒤 전화 연결됐죠. 박 대표, 제 목소리에 민호 얼굴이 굳었어요. 네, 사장님. 오늘부로 미래중앙병원 대출건. 강 여사 표정이 천천히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 어깨 감싸 안으며 말했죠. 전부 회수 들어가세요. 정저? 숨소리조차 안 들렸어요. 민호가 떨리는 얼굴로 물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천천히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 아직도 모르나 보네. 그리고 강 여사를 똑바로 보며 말했죠. 당신 남편 병원. 누가 살려준 건지. 강 여사 얼굴이 굳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던 사람이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민호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얼굴이었죠. 아버님, 그게 무슨... 저는 대답 안 했어요. 대신 딸부터 안으로 들여보냈죠. 수진이는 아직도 뺨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내는 울면서 얼음 수건 찾고 있었고 복도에는 이상한 정적만 남았죠. 강 여사가 먼저 웃더라고요. 억지로. 사돈 지금 겁주시는 거예요? 우리 병원 건드릴 정도 되는 분 아니시잖아요. 그 말 듣는데 참 웃겼어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믿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 닫으면서 말했죠. 내일까지 알게 될 겁니다. 쾅! 문 닫히는 소리. 복도에 길게 울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미래중앙병원은 뒤집혔죠. 오후 7시 병원 재무팀 단체방에 공지가 올라왔어요. 주거래은행 긴급 대출 회수 예정. 난리 났죠. 의사들 전화 돌기 시작하고 간호사들 수군거리고 원무과 직원들은 얼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병원 겉만 번지르르 했거든요. 이미 몇 년째 적자였어요. 무리하게 분원 늘리고 의료기기 리스 끌어쓰고 건물 담보 돌려막고 그러다 결국 대출 만기로 터진 거였죠. 근데 그걸 계속 막아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저였고요. 밤 9시쯤 민호 아버지 강 원장이 직접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다급하더라고요. 사돈 아니 김 사장님. 처음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존댓말한 거. 저는 소파에 기대 앉아 조용히 웃었죠. 병 원장님,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 사람들 감정이라는 게 딸 맞은 것도 감정입니까? 전화기 너머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건 강 여자가 실수한 거고요. 실수. 저는 그 단어 천천히 따라했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병원도 실수로 망해보시죠. 뚝. 전화 끊었어요. 거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죠. 아내가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당신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저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수진이도 저를 보고 있었죠. 놀란 눈으로. 사실 그동안 일부러 말 안 했거든요. 포항 내려와 조용히 산 것도 이유가 있었고 저는 천천히 물 한 잔 마셨어요. 그리고 짧게 말했죠. 은행 쪽 일 좀 했어. 아내가 멍하니 저를 봤어요. 좀? 그 표정에 웃음이 났죠. 근데 설명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울렸거든요. 김태성 변호사였어요. 형님, 말해. 방금 금융감독원 쪽 자료 추가 확보했습니다. 제 눈빛이 변했어요. 뭐가 나왔는데?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 민호명의 차명 계좌 있습니다. 순간 공기 흐름이 달라졌어요. 수진이도 제 얼굴을 봤죠.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베란다 창문 밖엔 비가 오고 있었어요. 툭, 툭. 유리창 때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얼마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7억. 아내가 숨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27억? 변호사가 말을 이어갔죠. 병원 자금 빼돌린 정황 있습니다. 저는 눈 감았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물었죠. 증거 확보는 끝났습니다. 그 순간 제 입가가 서서히 올라갔어요. 차가운 미소. 좋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호 오빠가 그런 돈을? 저는 딸을 봤어요.
애 눈이 흔들리고 있었죠. 믿었던 사람이 무너질 때 나오는 눈빛. 그 눈빛. 참 아프더라고요. 근데 더 잔인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말해. 수진 씨 앞으로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비 내리는 소리만 들렸죠. 무슨 보험? 변호사가 낮게 말했어요. 사망보험이요. 아내가 비명을 질렀어요. 뭐? 수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 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물었죠. 수익자 누구야? 정적? 아주 짧은 정적. 민호입니다. 거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수진이가 갑자기 헛구역질하더라고요.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아내는 뒤따라 울면서 갔고 저는 한참 그대로 앉아 있었죠. 핏대선 얼굴로 손등 핏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휴대폰 하나가 또 울렸어요. 이번엔 모르는 번호. 받자마자 여자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 사장님 맞으세요? 누구십니까? 저 미래중앙병원 간호사였어요. 숨 넘어가는 울음소리.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무슨 일이지?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병원에서 임신한 간호사한테 책임 뒤집어 씌웠어요. 순간 제 표정이 굳었어요. 누가? 민호 선생님이요. 비가 더 세게 쏟아졌어요. 여자는 계속 울고 있었죠. 저 유산했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아내도, 수진이도 전부 말을 잃었죠. 여자가 흐느끼며 이어 말했어요. 그 사람 아니에요. 뚝. 전화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 숙였죠. 수진이가 울면서 제 앞에 무릎 꿇더라고요. 아빠. 애 목소리가 다 깨져 있었어요. 나 무서워.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내려앉더라고요. 저는 딸 손 꼭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죠. 이 결혼 오늘 끝낸다. 그날 새벽 저는 혼자 차 몰고 서울 올라갔어요. 비 오는 고속도로 와이퍼가 미친 듯 움직였죠. 새벽 2시쯤 미래중앙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병원 불빛은 여전히 환했어요. 응급실 앞엔 구급차 서 있고 보호자들은 울고 있었죠. 근데 저는 병원 건물만 가만히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낮게 웃었죠.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 순간 제 뒤에서 누가 다급하게 뛰어왔어요. 헐떡이는 숨소리. 돌아보니 민호였어요. 비 맞은 채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아버님. 저는 말없이 바라봤어요. 민호가 무릎 꿇더라고요. 병원 입구 한복판에서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비가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민호 앞에 섰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죠. 우리 딸 죽어도 보험금 받을 생각이었나? 민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무릎 꿇은 채 입술만 떨더라고요. 아닙니다. 비는 계속 쏟아지고 있었죠. 병원 응급실 불빛이 젖은 바닥에 번들거렸어요. 저는 우산도 안 쓴 채 민호를 내려다봤어요. 서늘한 눈빛으로 사망보험, 차명계좌, 간호사 유산 한 단어씩 던질 때마다 민호 어깨가 움찔했어요. 그리고 결국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웃음이 났어요. 진짜 사람들은 꼭 그 말을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저는 천천히 민호 앞에 쪼그려 앉았어요. 차가운 빗물이 바짓단 타고 흘렀죠. 자네, 내 딸 사랑한다며. 민호 눈이 흔들렸어요. 핏대선 얼굴로 울먹이더라고요. 사랑했습니다. 근데 보험은 왜 들었나? 대답 못했어요. 입만 벌리고 숨 헐떡였죠. 그때 병원 자동문 열리면서 강 원장이 뛰어나왔어요. 머리도 목말린 채 넥타이 삐뚤어지고 얼굴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김 사장님. 뒤이어 강 여사도 뛰어나왔어요. 어제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명품백도 없이 화장 번지고 하이힐도 한 짝 젖어 있었죠. 강 여사가 제 앞에서 무릎 잡더라고요. 사돈 아니 김 회장님. 그 말에 민호가 고개 번쩍 들었어요. 회장님?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비 맞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었죠. 강 원장이 숨몰아쉬며 말했어요. 왜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저는 피식 웃었어요. 숨긴 적 없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멋대로 판단했을 뿐. 전세 산다고, 포항 산다고, 지방 사람이라고 우습게 본 거였죠. 강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 그 미래투자금융, 내 회사요. 순간 세 사람 얼굴이 동시에 굳었어요. 미래투자금융, 병원업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부실병원 인수, 대출 조정, 의료법인 구조 조정. 한 번 손 떼면 살아나거나 완전히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였죠. 그리고 강 원장 병원도 사실 몇 년 전 이미 끝났어야 했어요. 제가 막았을 뿐. 강 원장이 다급하게 제 손 붙잡았어요. 김 회장님 제발 병원만은. 저는 손 빼냈어요. 아주 천천히. 병원? 차가운 미소가 번졌죠. 환자 돈 빼돌리는 곳이 병원입니까? 강 원장 얼굴이 굳었어요. 그때 뒤에서 직원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병원 재무팀 사람들이 내려온 거였죠. 누군가 소리쳤어요.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금감원 조사팀 왔습니다. 순간 강 여사 다리 힘 풀렸어요. 털썩? 젖은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안 돼. 멀리 검은 세단 몇 대가 병원 앞에 멈췄어요.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죠. 그리고 맨 앞 남자가 제게 고개 숙였어요. 회장님. 민호 눈이 커졌어요. 강 원장은 아예 얼굴이 회색이 됐고 저는 짧게 말했죠. 들어가시죠. 곧 병원 안은 아수라장이 됐어요. 서류 박스 쏟아지고 직원들 뛰어다니고 계좌 압류 통보 들어오고 병원 법무팀은 전화기 붙잡고 비명 지르더라고요. 지금 당장 자금 막혔습니다. 급여 지급 안 됩니다. 리스 업체에서 의료 장비 회수 나온답니다. 응급실 앞 보호자들도 술렁였어요. 뉴스 기자들까지 몰려오기 시작했죠. 강 원장은 제 앞에서 계속 고개 숙였어요. 제발 병원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조용히 병원 로비 둘러봤어요. 대리석 바닥, 비싼 샹들리에, 벽에 걸린 병원장 사진. 그리고 생각했죠.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위해서 군림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 무시했을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내려왔어요.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눈이 푹 꺼져 있었죠. 어딘가 익숙했어요. 어젯밤 전화했던 간호사였어요. 여자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 내밀더라고요. 김 회장님. 저는 조용히 받았어요. 안에는 녹취 파일이랑 진단서가 들어 있었죠. 그리고 초음파 사진 한 장. 작은 아기 사진. 젖은 종이가 손끝에 붙더라고요. 여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혼자 죽으라는 시기였어요. 강 여사가 갑자기 소리쳤죠. 저 여자가 꼬리친 거예요. 순간 여자 얼굴이 굳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마스크 내리더라고요. 입가 흉터가 보였어요. 원장님 사모님. 여자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유산하고 응급실 실려갔을 때 병원에서 기록 삭제하셨잖아요. 강 원장이 비틀거렸어요. 민호는 얼굴 감싸지고 주저앉았고 그때였어요. 조사팀 직원 한 명이 급히 뛰어왔죠. 회장님. 왜? 민호 씨 해외 출금 기록 나왔습니다. 얼마? 현재까지 43억입니다. 순간 병원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강 여사가 비명을 질렀죠. 민호야. 아니지. 민호는 끝내 고개를 못 들었어요. 핏대선 얼굴로 흐느끼기만 했죠.
그 모습 보는데 참 이상했어요. 불쌍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딸이 저런 사람 인생에 묶일 뻔했다는 게 더 끔찍했어요. 그때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바로 받았죠. 아빠, 목소리가 아직 떨리더라고요. 끝났어. 짧게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난 거야.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죠. 한참 동안. 그리고 작게 들리더라고요. 아빠 고마워. 그 말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병원 창밖 바라봤어요. 새벽 비가 조금씩 멈추고 있었죠. 그때 조사팀 직원이 서류 하나 더 건넸어요. 회장님, 또 뭡니까? 법원에서 방금 결정 내려왔습니다. 저는 서류 펼쳐봤어요. 미래중앙병원 계좌 전면 동결, 의료법인 임시관리인 지정, 강 원장 일가 재산 가압류 승인. 제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어요. 차가운 미소, 그리고 강 원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아침 뉴스에 바로 뜨더라고요. 유명 병원장 일가 횡령 의혹, 차명 계좌 수십억 정황, 의료법인 압수수색, 병원 앞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 들이밀고, 환자 보호자들 몰려들고, 인터넷 댓글은 이미 폭발했죠. 돈에 미친 인간들, 환자 돈 빼먹었네. 천벌 받는다. 그런데도 강 여사는 끝까지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오전 10시쯤 제 회사로 직접 찾아왔어요. 선글라스 쓰고 마스크까지 꽁꽁 싸맨 채. 근데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더라고요. 탕. 사무실 바닥에. 비서들도 놀라서 얼어붙었죠.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강남 빌딩 숲 사이로 햇빛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강 여사가 울면서 말했어요. 제발 병원만 살려주세요. 민호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낮게 물었죠. 내 딸 뺨 때린 손. 강 여사 숨먹듯 멈췄어요. 안 떨립니까? 강 여사가 결국 오열했어요. 잘못했어요. 핏대선 얼굴로 바닥치면서 울더라고요. 근데 이상했어요. 하나도 안 불쌍했어요. 저는 천천히 의자 돌렸죠. 그리고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봤어요. 당신, 사람 금 나눈다고 했죠. 강 여사가 고개도 못 들었어요. 그럼 이제 보여드릴게. 저는 책상 위 서류 하나 밀어줬어요. 강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펼쳤죠. 그리고 얼굴이 굳었어요. 청담동 아파트 가압류 통보서, 벤츠 차량 압류 예정, 병원장 사택 강제 경매 진행. 입술 파르르 떨더라고요. 안 돼.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왜요? 금 맞춰야 오래 간다면서. 강 여사가 결국 제 바짓단 붙잡았어요. 제발 사돈. 사돈 아닙니다. 딱 잘라 말했죠. 파혼했으니까. 그 순간 문 열리면서 비서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말해요. 민호 씨 출국 금지 떨어졌습니다. 강 여사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숨이 멎을 듯한 순간이었죠. 저는 조용히 창밖 바라봤어요. 그리고 낮게 말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네. 그날 오후 수진이가 회사로 왔어요. 얼굴은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근데 눈빛은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죠. 제 앞에 조심스럽게 앉더니 물었어요. 아빠, 응, 나 진짜 몰랐어. 저는 딸 손 잡아줬어요. 알아. 수진이가 결국 울더라고요. 조용히, 참다가 터진 사람처럼. 나 그 집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대답 안 했어요. 굳이 말 안 해도 알았으니까. 보험금, 차명계좌, 폭언, 폭력. 그 집은 이미 지옥이었거든요. 잠시 뒤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미역국 끓여놨대. 그 말 듣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먹먹하더라고요. 저는 웃었어요. 아주 작게. 가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 셋이 밥 먹었어요. 별거 없었죠.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
근데 그날따라 참 따뜻하더라고요. 아내가 계속 수진이 반찬 올려줬어요. 살 좀 쪄야지. 수진이는 울다가 웃다가 했고, 저는 조용히 국만 떠먹었죠. 그런데 TV 뉴스 속보가 뜨더라고요. 미래중앙병원 파산 절차 돌입, 강원장 의료면허 정지 검토, 민호 씨 횡령 및 배임 혐의 입건. 수진이 숟가락이 멈췄어요. 아내도 저를 봤고요. 저는 리모컨 들어 TV 껐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은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강 여사가 또 찾아왔거든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어요. 머리도 엉망이고 옷도 구겨져 있었죠. 눈 밑은 새까맣게 꺼져 있었고 예전 그 우아한 척하던 모습은 하나도 없었어요. 강 여사가 제 앞에서 무너지듯 말했어요. 민호가 숨 헐떡이며 울더라고요. 민호가 사람들한테 돈 빌리고 다녔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조사 끝났거든요. 도박, 코인, 해외 선물, 병원 돈 빼돌린 이유도 그거였죠. 강 여사는 결국 정신줄 놓듯 울부짖었어요. 내가 잘못 키웠어요. 사무실 밖 직원들까지 조용해질 정도였어요. 저는 한참 강 여사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죠. 당신이 망친 거예요. 강 여사가 얼어붙었어요. 돈으로 사람 재고, 금 나누고, 무시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 햇빛이 사무실 바닥에 길게 들어오고 있었죠. 애를 사람으로 안 키웠잖아. 강 여사가 결국 얼굴 감싸쥐고 주저앉았어요. 오열 소리가 길게 퍼졌죠. 근데 이상하게 통쾌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허무했어요. 한 가족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거 참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집 앞 편의점에서 캔커피 하나 사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선선했죠. 아파트 불빛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집에 들어가니 수진이가 거실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아내랑 귤 까먹으면서 정말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겁에 질린 얼굴도 아니고 눈치 보는 얼굴도 아니고 그냥 편안한 얼굴. 그거면 됐죠. 저는 말없이 소파에 앉았어요. 수진이가 웃으면서 묻더라고요. 아빠 왜 그렇게 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살아났네. 수진이가 울컥했는지 괜히 쿠션 던지더라고요. 아빠 진짜. 아내도 따라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 들으니까 그제야 좀 끝난 것 같더라고요. 창밖엔 밤바람 불고 있었어요. 조용했죠?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진 못해도 적어도 소중한 사람 지킬 힘은 되어야 한다고. 그 힘을 절대 잘못 쓰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 딸이 혹은 여러분 가족이 저런 무시를 당했다면 끝까지 참고 결혼시키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전부 끊어냈을까요? 돈보다 무서운 건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마음이더라고요. 오늘 사연이 답답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제보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이야기는 더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